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오렌지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렌지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네덜란드죠.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거 볼 때 네덜란드 팀들은 이제 오렌지 색깔의 옷을 입고 또 관중들도 이 오렌지에 열광을 하죠. 우리나라 이제 붉은 악마가 붉은색 옷을 입고 응원에 나오듯이 이 네덜란드 국민들은 스포츠 할 때마다 이 오렌지 색깔의 옷을 입고 거리와 경기장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열광을 하죠. 이 온통 오렌지 색깔 물결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스포츠에서도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렇게 오렌지 색깔을 좋아해서 이 오렌지 색깔의 옷을 입고 축제를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항해 시대에 이제 네덜란드가 동남아시아 각지에 세워놓았던 자기들의 요새 성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오렌지라 이름을 따서 포트 오렌지 이런 식으로 표현된 성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렌지라는 말에 굉장히 열광을 하죠. 이 오렌지는 이제 오랑주 프랑스어로,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는 오라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게 전투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오렌지 색깔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요 사자 문양은 바로 오라녀 가문의 문장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만큼 이 오렌지 가문을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오렌지를 좋아하는 네덜란드는 어째서 그랬을까요? 바로 네덜란드 건국의 아버지가 바로 이 윌리엄 오렌지 공인데, 이 현지어로는 이제 빌렘 반 오라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 아주 잘생긴 청년이죠. 이분이 이제 바로 네덜란드의 건국에 초석을 놓은, 즉 네덜란드에서 이제 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오렌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빌렘은 이제 어디 태어났냐 그러면 태어난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 독일 서부 지방의 딜렌버그라는 조그만 산골 시골인데, 시골 귀족의 아들로 이게 태어났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빌렘이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독일의 한적한 시골에서 평범한 귀족으로 살았을 텐데, 이 빌렘한테 어떤 획기적인 일이 바로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오라녀공 빌렘의 가게 가문인데요. 빌렘에게는 사촌인 르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르네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가문의 계승, 즉 상속을 11살 때 받습니다. 대단히 많은 유산을 상속을 받죠. 르네는 이제 이 빌렘과는 사촌지간인데,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이 르네의 아버지는 나사 브레드 가문의 하인리 3세였고, 그 다음에 르네의 어머니는 이제 남프랑스에 있는 오랑주 가문, 즉 프랑스 오랑주 공장장에 있는 이쪽 남쪽에 있죠. 이 크라우디라는 여자 사이에 이제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르네가 그만 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만 이제 죽어버립니다. 외아들인데. 그러자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빌렘, 오라냐고 빌렘한테 그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이게 졸지니까 이 나사우 가문의 거대한 땅과 또 프랑스 오랑주 공장장의 거대한 땅을 가진 그런 어떤 귀족, 대영주로서의 어떤 지위를 졸지에 이제 한마디로 시골뜨기 이 빌렘이 그걸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인리 3세, 즉 르네의 이제 아버지인 하인리 3세가 당시는 신성 로마 제국 시절인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이 카를 5세하고 친구 사이입니다. 근데 카를 5세가 이제 이 르네가 죽고 이제 빌렘이 상속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이 오라녀 공 빌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정으로 그를 이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궁정에 이 오라녀 공 빌렘은 이제 궁정으로 들어가서 브뤼셀에 있는 카를 5세가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체계적으로 귀족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뭐 프랑스어라든지 네덜란드어, 또 스페인어를 또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군사 훈련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이제 마치 왕자처럼 이렇게 가르쳐서 착실하게 제국의 어떤
이 든든한 기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오라냐가 가지고 있는 이 빌렘이 가지고 있는 상속받은 이 땅이라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좋은 땅이고 큰 땅이었기 때문에 이 카를 5세 입장에서는 이제 빌렘을 자기 제국에 더 충직한 신하로 삼으려고 이렇게 빌렘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또 빌렘은 그 밑에서 성실하게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잘 받아서 빌렘은 이제 이 카를 5세의 어떤 거의 신복이 되고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양아들을 취급할 정도로 이렇게 빌렘에 대해서 이 카를 5세가 신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랑주는 이렇게 이제 프랑스 이제 이 위쪽이 이제 네덜란드이고 이제 오랑주는 이제 프랑스의 남부지방 이 아래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따뜻한 나라, 즉 오렌지가 나오는 그 따뜻한 나라 여기에 이걸 이제 오랑주로 하는데 이 바로 여기의 땅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영주로서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카를 5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카를 5세의 후계를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바로 이 펠리페 2세가 이제 승계를 하게 됩니다. 펠리페 2세가 이제 이 카를 5세가 1550년에 이제 황제를 양위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펠리페 2세가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그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이제 카를 5세의 동생한테 주고 이제 에스파냐 땅하고 그다음에 네덜란드에 있는 그 17개 주의 땅, 그다음에 그런 알짜배기 땅, 그다음에 아메리카 식민지, 그거를 이제 이 펠리페 2세한테 물려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 펠리페 2세하고 바로 이 빌렘하고 어떤 미묘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둘은 이제 초기에는 잘 지냈지만 나중에는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펠리페 2세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빌렘 오라냐하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협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떤 트러블이 발생하는데 펠리페 2세는 이제 충실한 그 정통 카톨릭에 대한 수호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카톨릭을 중시하고 오로지 카톨릭이 최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네덜란드에 있는 각 주들은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신교, 칼뱅이라든지 루터파교를 주로 이제 믿었습니다. 그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북부주가 그랬고 남부주는 비교적 이제 카톨릭교도가 많았고, 그런데 이 펠리페 2세는 굉장히 카톨릭을 수호하고 카톨릭의 수호자로서 신교도를 이렇게 탄압합니다. 그래서 종교재판 같은 거 열어서 이렇게 카톨릭에 대해서 이 신교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진 전쟁 때문에 이제 돈이 부족하자 증세 정책, 즉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이제 이 네덜란드 지역에다가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크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성상 파기 운동이 일어나죠. 이 성상 파기 운동은 뭐냐면 이제 이 신교도들이 주로 이제 이 카톨릭에 있는 많은 성물이라든지 성화라든지 동상이라든지 이렇게 성스러운 물건들, 예술품들을 다 이제 떼어내고 던져버리고 부수는 이제 그런 운동이 이제 이 네덜란드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각종 건축물 위에 이렇게 붙어있던 이렇게 얼굴들이 이런 식으로 다 훼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훼손이 되는 거죠. 전부 다 떼어버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성상 파기 운동 때문에 이제 이 신교도하고 이 구교인 카톨릭하고 상당히 이제 크게 이제 마찰을 이제 빚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또 이 펠리페 2세는 이제 이 17개 주가 모여 있는 이 네덜란드하고 즉 벨기에 이쪽에 대해서 이 당시에 유명했던 그 철권 통치를 했던 군인인 알바 공장을 현지의 총독으로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알바 공장이 이제 6년 동안 이제 이 네덜란드 지역에 이 총독으로 와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철권 통치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이제 이 탄압을 하죠. 그래서 그 귀족이라든지 또는
그 신규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철저하게 탄압을 해서 한마디로 피해 통치를 진행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이 빌레 오라뉴를 비롯한 이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철저하게 이 알바 공작에 대해서 이제 많은 반감을 품게 되고, 거의 뭐 전쟁 상태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서로 대립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네덜란드하고 스페인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독립전쟁을 통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북부에 있는 7개의 주가 독립을 하게 되고, 독립을 해서 이게 바로 지금의 네덜란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남부의 10개 주는 그대로 지금 벨기에하고 이제 프랑스의 일부로 편입이 돼가고, 현재 이렇게 국경선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결국에는 빌렘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카톨릭 광신도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총으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 빌렘 오렌지공이 이제 사실 역사에서 총으로 암살된 최초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584년도에 이제 총으로 이렇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지금 현재 국왕은 빌렘 알렉산더죠. 똑같이 윌리엄, 빌렘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2013년도에 즉위해서 이렇게 현재 네덜란드의 그 왕실을 이렇게 이끌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네덜란드가 왜 오렌지의 나라가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